어제까지 우리 시장의 고점에 대한 경계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3,200선을 다시 한번 강하게 뚫어낸 이후에 종가상으로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를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시장 간밤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경계감이 커지면서 이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막판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현재 자리, 악재 민감도가 언제든 높아질 수 있고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성적표에 대한 분위기도 꾸준히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럼 민감하게 봐야 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프리마켓 시세부터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나란히 반도체에는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이닉스 장중 탄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일단 1%의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 이후에 0.5%가량의 상승세로 100만 원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강한 상승 기조가 오늘 바이오 쪽에서 나타나진 않고 있는데요. 알테오젠도 0.3% 약보합권, 펩트론도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진 엇갈려 있는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나란히 빨간불 들어왔다가 종목별로 엇갈린 시세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LG엔솔도 1% 마이너스 권역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삼성 SDI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의 급등 움직임이 프리마켓 시세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 점검해 보겠습니다. KB금융이 이번 주 호실적 발표했고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자사주 소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프라이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증권주에 대한 재평가가 또 한 번 이루어질지 보셔야겠습니다. 신고가 영역 지켜내고 있는 상황.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0.9%의 상승으로 움직임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실적 발표 2시에 예정되어 있는 기아는 현대차와 함께 나란히 하락으로 반락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입니다. 포스코 엠텍, 포스코 퓨처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에서의 자원 경쟁이 부각되면서 꾸준히 부각되고 있는 반사 수혜주입니다. 엠텍이 오늘 7.6%의 상승 움직임 함께 타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1% 이상의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가 10%의 급등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임상 3상 결과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별 이슈에만 부각이 되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의 급등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올 바이오파마의 날이 될지 움직임 보셔야겠고요. 보령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12%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역시 GLP-1 관련해서 이제 다음 달에 마운저로가 국내에 출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는 여기까지 체크해 보고요. 다음 이어서 주요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자, 어제 장중에 들려왔던 내용입니다. 갑작스럽게 좀 실망감이 부각됐던 내용인데요. 25일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통상 협의 이제 맞닿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일본과의 15%의 상호관세율 이 합의 소식이 들렸었고요. 이제 곧 EU와도 체결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와의 협의를 하루 앞두고 돌연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으로 인해서 취소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죠. 이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고점에서 살짝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대로 진행은 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우리 국내 산자부 장관 그리고 통성교섭본부장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어떤 것을 주고 받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하한선을 15%로 정해놨습니다. 일본에서 나왔던 15% 이야기, 여기에서 우리가 같은 관세율을 받아들게 될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지 보셔야 되겠는데요. 당장 오늘 EU와의 합의가 임박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같은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15%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만약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소식이 될 겁니다. 15%에서 그 이상까지 봤을 때 서로 주고 받을 내용들 같이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시장에 반영될 가장 큰 재료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꽤나 좋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종목별로 혼조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미국에서 본다면 지금 소재 쪽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테슬라가 간밤에 8%의 급락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성적표를 내놨었죠. 2분기 EPS와 매출의 경우에는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부진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머스크 CEO의 이야기 보면 보조금이 없어서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내년까지는 당분간 실적 측면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중에 9%까지 주가는 급락 시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번창을 바란다면서 보조금이 사라지는 건 루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중 마이너스에서 조금은 낙폭을 줄인 부분은 안도해도 될 부분인지는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앨범알의 경우에는 리튬주의 대장으로 최근 많은 2차 전지 주주분들이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될 텐데요. 앨범알은 7% 가깝게 급등했고 SQM 같은 리튬 광산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뉴스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장거 마이닝 중심으로 공급 중단 소식이 있었죠.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지시에 따라서 중국 정부에 따라 꾸준히 공급 과잉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추가적으로 이 규제를 위반한 광산을 추가적으로 더 단속한다라는 내용이 들렸고요. 광저우 리튬 광산도 문을 닫는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온 앨범알의 경우에는 비용 절감에 성공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월가에서는 리튬 수요가 더 살아날 것이라며 RBC 캐피털, UBS, CT에서는 TP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젠 $80까지 올라오면서 저점 대비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앨범알인데요.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앨범알과의 상관관계는 꽤나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의 대장인 테슬라와의 상관관계는 점점 더 옅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핑크색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파란색이 테슬라인데요. 지금 테슬라의 경우에는 특히 7월 들어서면서 살짝 주가가 꺾여 있는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가 저점을 뒤졌던 4월보다는 조금 늦게 5월에 저점을 만들어내고 빠르게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특히 어제 거의 다 했죠. 24% 한 달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25년 들어서는 6% 가깝게 반등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의 반등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테슬라의 경우에는 7월에 LG엔솔이 올라왔던 그 상승분만큼이나 빠졌는데요. 한 달 동안에 지금 4%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상반기 동안 24%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특히 좋았던 건 지금 중국 쪽에 상대로 해서 배터리 특허 침해에 있어서 소송 3연승 소식이 들리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중국이 담당했었던 독일 판매에 있어서도 독일 시장을 가져가고 미 시장에 있어서도 꾸준히 공격적인 이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해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최근 2차 전지 소재단에서도 중국산 흑연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리튬 가격의 반등 이것은 또 중국 쪽의 이슈가 되겠죠. 여러 가지 맞물리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또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SK 넥슬리스 쪽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5년에서 6년간 꽤나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2차 전지용 동박을 공급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배터리에 있어서 꽤 10% 정도의 가격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든든하게 우리 쪽에서 납품을 받게 되면 가격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M 쪽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같은 납품에 있어서는 한 5년간 6년간 배터리 유출로 싸워왔던 두 그룹이 손을 잡게 됐다는 내용도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LG엔솔은 지금 살짝 반락해 있는데요. 삼성 SDI가 프리마켓 시세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번 주에 산자부가 추진하는 ESS 내부적으로 국내 이 선정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입찰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니까 8곳을 1차로 선정을 했는데 6곳 다 삼성 SDI가 싹쓸이했습니다. 80% 정도의 수주를 따냈다라는 내용인데요. 육지에서 대부분 그리고
제주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 ESS 쪽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수하게 따낼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다. 업계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이렇게 잘 됐나?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A 기반으로 배터리를 적용했고 이번에 막판에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 경쟁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따낸 ESS 수주. 지금 보면 신고가가 21년 아득하죠. 81만 원에서 지금 한 4, 5년 동안 빠지며 15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5월에 저점을 딛고 어제까지 올라온 건 한 20%, 19만 원에 이제 겨우겨우 안착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를 잠깐 보실까요? 1.6%의 상승으로 이제 19만 원 안착 시도에 계속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월에 저점을 딛고 서서히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20만 원 안착 가능할까요? 사실 7월 중순까지 봤을 때 많은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움직임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7월 중순의 움직임, ESS 수주 계약으로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지 같이 체크해 보시죠. 반면에 또 하나의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셀사에 있어서 대장은 LG 엔솔, 그리고 유증에 대한 악재를 딛고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SDI,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원자재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움직임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 경쟁이 심화될수록 유리하다는 건데요. 리튬 광산과 관련해서도 아르헨티나와 계약을 맺은 바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얼마 전 이 시간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1위에서 9위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 중국 쪽에서 싹쓸이하고 있는 흑연. 그런데 대체 흑연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이를 담당하고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게 될 경우 그 다음 체결할 수 있는 흑연사는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추가적인 계약이 나오게 된다면 포스코 퓨처엠이 또 다른 흑연주 안에서의 대장이 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 포스코 엠텍과 포스코 홀딩스도 7월 한 달 동안에 가파르게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실적이 아쉬웠음에도 불구하고 TP 상향 조정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포스코 홀딩스는 전체적으로 그룹사를 봤을 때 자회사의 이런 메리트들을 다 반영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1.2%의 상승 움직임으로 주간 상승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0.45% 상승 움직임 나타납니다. 가장 상승률 측면에서 좋은 쪽은 포스코 엠텍인데요. 7.2%의 급등 움직임으로 14,000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률 측면과 펀더멘털 측면에서 매력도를 잘 비교해 봐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한화엔진입니다. 실적 나왔고요. 2분기 지금 3,877억 원의 매출액, 그리고 컨센의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338억 원의 실적을 내놨습니다. 컨센 대비 30%가량의 상회를 나타낸 상황. 증권가에서는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며 8만 원 그 위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그러면 조선주 이제 2차 라운드에 진입하면서 새롭게 대장으로 떠오를 종목은 어떻게 압축해 봐야 될지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개장까지 한 6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연고가를 썼던 코스피인데요. 지금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약보 합권으로 3,185선 출발 대기하고요. 코스닥은 810선 내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폭은 깊지 않네요.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김태성 ISF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 이사님, 오늘 한미협상 대기 네. 중입니다. 일정대로 진행을 하는데 중요 인물은 빠졌다.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 지수가 딱 고점에서 부담스러운데 이런 재료까지 나옵니다. 오늘 방향성 간략하게 점쳐주시면요. 일단 뭐 최근 코스피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3,200포인트 전후에서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은 3,2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올라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아시겠지만은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되게 되고 그리고 국내의 어떤 상법 개정을 통한 어떤 지수의 부양책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딱 걸려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또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시장의 상승을 좀 의심을 하게 하는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관세라든지 그리고 7월달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들이란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좀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형주들이 조금 이제 좀 힘을 합쳐서 좀 지수를 밀어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대형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은 시장의 부담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7월달 아직까지는 7월달 같은 경우는 뭐 아직 그 3,200포인트 전후에서 조금 그 횡보 장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욕심은 내려놓자. 2차 전지가 거의 이제 막판 순환매 편승하면서 우리도 있었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올라오는데요. 간밤 앨범알이 또 한 번 추가 급등이 나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앨범알 주시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3개월 전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네. 드디어 급등. 반면 테슬라가 많이 빠진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2차 전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테슬라가 빠진 게 저도 불편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주가 올라갔거나 테슬라가 빠졌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빠진 것은 없었던 올해 이제 2분기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테슬라에 대한 부담은 좀 덜어내고 저는 음극재, 양극재, 소재단에서 흐름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 죄송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력에 대한 인프라가 확장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전선, 그리고 전력기기는 큰 순환매 사이클이 돌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하나만 놓고 보면 저는 포스코 퓨처 M 아니면 에코프로 BM 이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조금은 더 상대적인 수익률에 입각한 종목 트레이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계속 좋은 쪽 포스코 퓨처엠 주셨습니다. 본장에서 좀 더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잠시 실적 속보가 나오고 있어서요. 한미반도체 움직임 체크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 1,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가량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영업이익은 863억 원 했고요. 비슷하게 전년 대비 크게 늘었네요. 56%의 증가 움직임. 지금 예상 체결가는 0.7%, 1% 정도 내림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밤 반도체 분위기가 아주 강하진 못했거든요. 실적 의미도 잠시 후에 체크해보죠. 자, 실적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조선주들도 내놨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목표가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관심은 한화엔진으로 쏠려 있습니다. 역시 하나그룹주가 올해 역시 대장인가. 최근 삼성중공업이 주가는 좋았었잖아요. 네. 정 이사님, 엔진은 전략은요? 네, 하나엔진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제 2분기 실적만 보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주가는 뭐 거기에 따라서 현재 최근에 반응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관건은 이제 하나엔진의 그 매출액 비중을 보게 되면은 중국 비중이 한 절반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미국이 중국 좀 제재를 하게 되면서 중국 쪽에 들어갔던 수요가 우리나라 쪽 좀 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친환경 연료 선박 엔진 쪽으로 얼마만큼 이제 채워 나가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 먼저 주셨는데 전략 움직임은 잠시 후 본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분의 공략주 역시 본장에서 듣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지수는 여전히 빠져있는 구간, 큰 낙폭은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 문 열고 이야기 이어갑니다.